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항소심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선처해달라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박명차장. 일단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5년,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한 433억 원 정도의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가운데 1심에서는 89억 정도가 뇌물이 됐거나 아니면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징역 5년이 됐습니다. 오늘 2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네, 탄원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래픽 곧 나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핵심은 그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한 적,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 이런 탄원서를 썼습니다. A4지 용장에 직접 6필로 직접 썼는데요. 한 4장 분량입니다. 요약을 하면 저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재용 회장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그러니까 선처를 바란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요,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문제가 됐을 때 대국민 담화에서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미안함을 밝히기도 했었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탄원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재판에 진술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증언을 해줘야 뭔가 본인한테 좀 유리한데 그동안 전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탄원서가 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원서가 증언만큼의 효력은 없죠. 이제 그렇지만 뭐 재판부가 얼마든지 뭐 믿고자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그런 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옹호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다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하고 그 부분을 되게 세밀하게 다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인데 그냥 탄원서 정도로는 사실은 아주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커다란 효력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범의 진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죄를 좀 가볍게 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분명히 주장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다지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문이 쓰긴 했는데 이제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왜 탄원서를 내게 됐어요? 그 1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2심 앞두고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글쎄 그 대국민 담화 때 밝힌 대로라면 정말 미안한 마음에 선의로 이렇게 열심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인데 그거로 인해서 고초를 받는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관계가 뇌물을 줬느냐 받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무죄가 선고가 되면 준 사람도 무죄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내용 상당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내용과 중첩됩니다만 법률적으로 정말 따져볼 만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과연 뇌물죄가 되느냐 그리고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걸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법적으로는 운명 공동체의 그러니까 관계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예. 좀 더 선처를 받을수록 본인 재판에도 조금 더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내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죠. 근데 이게 기사를 보고 탄원서 내용을 봤는데 탄원서에는 다 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삼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최순실 측에 어떤 지원을 하는 사실도 몰랐고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과 영차 독대죠. 1, 2, 3차만 나왔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다는 영차 독대도 없었다라는 게 혐의를 완전 다 부인을 하는 탄원서인데 이 탄원서가 과연 정말 무슨 의미에서 왜 냈는지 그다음에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미지수긴 해요. 네. 그러니까 다 함께 뭐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취지인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뭐 영차 독대나 이런 사실도 전혀 없고 특히 이제 뭐 박 전 대통령의 탄원서에 따르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 정유라 씨를 지원한다는 사실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법원이 적용한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인데 이제 과연 이 직접 뇌물죄의 그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익 쟁점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직접 뇌물죄라는 게 보통은요 공무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 최순실 씨가 협조를 했다고 하면은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안은 좀 다른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도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무 관계가 인정된 것인데 거기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이제 알았느냐 이 여부에 관해서는 사실상 지금 1심 재판부가 거의 추정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혐의 입증이 좀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네. 또 궁금한 게 네. 만약에 탄원서가 아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술했어요. 그럼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탄원서는 법률적으로는 증거로는 쓸 수가 없죠.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 아예 안 돼요. 능력을 부여하려면 네.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친필로 작성했지만 그렇죠. 이게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도 안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아니 오늘 선고라 오늘은 선고만 하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그렇죠. 이제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네. 증거로서 사용할 수는 없고 그야말로 정상 자료로서 뭐 양형이나 이런 데 좀 참작을 해달라는 거로밖에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이 탄원서는 증거로는 못 씁니다. 선처를 바란다 이런 탄원서를 썼습니다. A4지 용장에 직접 6필로 직접 썼는데요. 한 4장 분량입니다. 요약을 하면 저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재용 회장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그러니까 선처를 바란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요,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 문제가 됐을 때 대국민 담화에서 기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미안함을 밝히기도 했었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탄원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재판에 진술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증언을 해줘야 뭔가 본인한테 좀 유리한데 네. 그동안 전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탄원서를 제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항소심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선처해달라 탄원서를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박명차장. 일단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5년 징역 5년형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한 433억 원 정도의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가운데 1심에서는 89억 정도가 뇌물이 됐거나 아니면 주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징역 5년이 됐습니다. 오늘 2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네, 탄원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예, 그래픽 곧 나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핵심은 그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한 적,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 그랬어요. 근데 궁금한 게 탄원서가 이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탄원서가 증언만큼의 효력은 없죠. 이제 그렇지만 뭐 재판부가 얼마든지 뭐 믿고자 한다면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정말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그런 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옹호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다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하고 그 부분을 되게 세밀하게 다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인데 그냥 탄원서 정도로는 사실은 아주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커다란 효력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범의 진술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죄를 좀 가볍게 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분명히 주장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다지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문이 쓰긴 했는데 이제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왜 탄원서를 내게 됐어요? 그 1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2심 앞두고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글쎄 대국민 담화 때 밝힌 대로라면 정말 미안한 마음에 선의로 이렇게 열심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인데 그거로 인해서 고초를 받는 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관계가 뇌물을 줬느냐 받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람이 무죄가 선고가 되면 준 사람도 무죄거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내용, 상당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내용과 중첩됩니다만 법률적으로 정말 따져볼 만한 내용이 많거든요. 이게 과연 뇌물죄가 되느냐? 그리고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걸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법적으로는 운명 공동체의 관계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좀 더 선처를 받을수록 본인 재판에도 조금 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내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죠. 근데 이게 기사를 보고 탄원서 내용을 봤는데 탄원서에는 다 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삼성으로부터 최순실 측에 어떤 지원을 하는 사실도 몰랐고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과 영차 독대죠. 1, 2, 3차만 나왔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다는 영차 독대도 없었다라는 게 혐의를 완전 다 부인을 하는 탄원서인데 이 탄원서가 과연 정말 무슨 의미에서 왜 냈는지 그다음에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미지수긴 해요. 네. 그러니까 다 함께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취지인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영차 독대나 이런 사실도 전혀 없고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탄원서에 따르면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정유라 씨를 지원한다는 사실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법원이 적용한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인데 이제 과연 이 직접 뇌물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익 쟁점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직접 뇌물죄라는 게 보통은요 공무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 최순실 씨가 협조를 했다고 하면은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안은 좀 다른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도왔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인데 거기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이제 알았느냐